김미라는 시내버스 운전대를 30년 잡았다. 새벽 4시 기상, 종점에서 종점까지.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핸들을 놓지 않았다. 명예퇴직 후 그녀의 삶은 느려졌지만 비지 않았다. 새벽엔 동네 뒷산을 걷고 오전엔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갔다. 오후가 되면 골목 아이들이 숙제를 들고 대문을 두드렸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혼자 사는 단층 주택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강연 주제는 노후 주택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었다. 단상에 오른 남자는 배준호, 38세, 에너지 스타트업 대표였다. 회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어르신들, 지붕만 빌려주세요. 태양광 패널 설치는 저희가 하고 발전된 전력은 저희가 팔아서 수익을 매달 드립니다. 초기 비용 한 푸도 안 듭니다. 정부 그린 전력 정산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안전 책임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면엔 깔끔한 그래프와 월 예상 수익표가 떴다.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미라는 귀가 솔깃했다. 연금만으론 늘 빠듯했다. 강연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다. 어머님 댁도 남향이시죠? 조건이 아주 좋으세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 장짜리 안내문을 보여줬다. 간단한 조감도 몇 줄의 설명, 그리고 서명란. 미라는 돋보기를 꺼내 읽었지만 전문 용어들은 낯설었다. 임대동의 발전 설비 운영 위임, 정산 계정 통합 관리. 준호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지붕 빌려주고 돈 받는다. 이거 하나예요. 어르신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에 서명했다. 1번, 2번, 3번. 준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 주에 설치팀 나갑니다. 기대하세요. 그날 밤 미라는 창문 너머 어두운 지붕을 바라보았다. 곧 그 위로 햇빛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버스를 몰며 실어 나른 건 사람이었지만 이젠 빛을 실어 나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잠이 들었다. 일주일 뒤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사다리가 세워지고 회색 패널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 미라는 마당에서 보리차를 끓여 작업자들에게 건넸다. 그들은 고맙다며 벌컥벌컥 마셨다. 해질 무렵 설치가 끝났다. 집 앞 전신주엔 큼지막한 회색 박스가 달렸고 벽면 어딘가엔 QR 스티커가 붙었다. 이제 어머님 집이 발전소예요. 준호가 전화로 말했다. 미라는 웃었다. 그런데 그날 밤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윙 하는 기계음. 미라는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잠들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지붕 위에서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들이 누구의 통장으로 흘러가는지. 숫자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우편함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미라는 돋보기를 쓰고 숫자를 훑었다. 그러다 멈췄다. 사업용 전력 역송전 과징금 12만 8,400원. 처음 보는 항목이었다. 발전 수익 입금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통장 내역엔 낯선 자동이체가 찍혀 있었다. 설비 유지 보수 대납 6만 5천 원. 미라는 손이 떨렸다. 약속된 수익은 오지 않고 오히려 돈이 나가고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배준호는 여유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 어머님. 초기엔 그럴 수 있어요.
데이터 튜닝 기간이라고 발전량이 안정화되려면 두세 달 걸립니다. 과징금은 일시적인 거고요. 다음 달엔 정산돼서 돌려받으세요. 그럼 이 자동이체는 뭡니까? 아, 그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초기 점검 비용이에요. 걱정 마세요. 수익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실제로는 어머님이 부담 안 하시는 겁니다. 미라는 뭔가 이상했지만 전문 용어 앞에선 말문이 막혔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함이 남았다. 며칠 뒤 동네 카페 온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나온이 미라의 집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벽면에 붙은 QR 스티커가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휴대폰을 꺼내 찍었다. 화면에 대시보드가 떴다. 사업자 전용 인버터, 등록 주소 서울시 강서구, 목동 327-8. 라온은 고개를 갸웃했다. 미라의 집 주소는 목동이 아니라 구로동이었다. 그는 카페로 돌아가 사장님께 물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주소가 다른 곳으로 등록돼 있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태양광 사기 많다던데. 라온아, 할머니한테 얘기해드려. 그날 저녁 라온이 미라의 집을 찾았다. QR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할머니, 이거 개인 가정용이 아니라 사업자 전용 인버터예요. 그리고 등록 주소가 이 집이 아니에요. 미라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앞장은 큼직한 글씨로 임대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라온이 뒤쪽을 넘기자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다. 제7조. 지붕 임대 외 발전 설비 운영권, 판매권, 정산 계정 관리 위임. 의림대인은 갑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승계한다. 라온이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었다. 이거 사실상 전권 위임이에요. 할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배준호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권한을 넘긴 것이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요. 통장 내역 고지서, 계약서, 그리고 저 QR 스크린샷까지. 혼자선 어려울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버스 기사 시절 사고, 기록을 적던 습관이 남아 있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8월 14일. 전기요금 과징금 12만 8,400원. 자동이체 6만 5천 원. 발전 수익, 입금 없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미라는 그걸 알고 있었다. 이제 그 숫자들을 모아 진실을 밝혀낼 차례였다. 지붕 아래의 목소리들. 미라는 다음 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매일 오전 9시 전력 계량기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수치를 수첩에 옮기고 전날과 비교했다. 자동이체 내역은 모두 출력해서 투명 파일에 넣었다. 30년 버스 운전 경력이 가르쳐 준 게 있었다. 사고가 나면 증거가 전부라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최영기를 만났다. 59세 은행 준법감 시인 출신으로 작년에 정년 퇴임한 그는 경제서적을 즐겨 읽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사정을 털어놓자 영길은 돋보기를 벗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전형적인 가짜 PPA 수법이네요. PPA가 뭡니까? 전력 구매 계약이요. 원래는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과 나누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급자 계정과 소비자 계정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페널티는 어머님 명의로 떠넘긴 거예요. 영길은 미라의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말을 이었다. 7조 위임 조항, 이건 완전히 불공정해요. 12조 책임 조항, 여기도 면책 사항만 잔뜩 있고요. 어머님, 이런 건 숫자가 거짓말 안 합니다. 통장 내역하고 고지서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미라의 집 거실에 셋이 모였다. 작은 식탁 위에 노트북, 서류 뭉치, 그리고 라온이 캡처한 스크린샷들이 펼쳐졌다. 라온이 화면을 돌렸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QR로 들어간 인버터 대시보드인데 원격 제어 로그가 있어요. 8월 23일 출력 조정. 9월 5일 정산 계정 변경. 전부 할머니 몰래 이루어진 거예요. 영길이 자동이체 약관을 펼쳤다. 이 유지보수 대납이라는 항목, 계약서 어디에도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매달 임의로 책정한 겁니다. 미라는 수첩을 펼쳐 매일 기록한 계량기 수치를 보여줬다. 이날은 날씨가 맑았는데 발전량이 0으로 찍혔어요. 그런데 고지서엔 정상 운영이라고 나와 있고요. 셋은 밤마다 만나 퍼즐을 맞춰갔다. 라온은 기술적 증거를, 영길은 법률적 허점을, 미라는 시간순 기록을 담당했다. 어느 날 미라가 배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녹음 버튼을 눌렀다. 대표님, 발전 수익은 언제 들어오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상화됩니다. 유지보수비는 왜 계속 나가죠? 그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에요. 명시가 어디 돼 있습니까? 12조에는 필요시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전화 너머 잠깐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어머님, 혹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30년 버스 몰면서 약관 안 읽어본 적 없어요. 통화가 끊긴 후 미라는 파일을 저장했다. 라온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할머니, 완벽해요. 이제 증거 충분합니다. 영길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다음 단계는 공식 절차예요.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미라는 창밖 지붕을 바라보았다. 회색 패널 위로 가을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붕 아래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있었고 그 목소리들은 이제 증거로 무장하고 있었다. 토요일 새벽 비바람이 몰아쳤다. 미라는 빗소리에 잠을 깼다. 그런데 빗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붕 위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윙윙 불규칙하게 끊어지는 소리. 미라가 마당으로 나가려는 순간 인버터가 요란하게 울렸다. 경보음이었다. 곧 라온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지금 대시보드 보고 계세요? 출력이 완전히 0인데 상태창엔 정산 완료로 찍혀 있어요. 이거 로그 조작 같아요. 뭐라고?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갈게요. 10분 뒤 우비를 입은 라온이 도착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스크린샷을 찍으며 말했다. 타임스탬프 찍혀요. 오전 5시 47분, 출력 0코, 상태 정산 완료. 이건 누가 원격으로 조작한 거예요. 미라는 창고에서 낡은 사다리를 끌어냈다. 라온이 말렸다. 할머니, 위험해요.
제가 올라갈게요. 아니야. 내 집 지붕은 내가 올라간다. 미라는 우비를 단단히 여미고 사다리에 발을 디뎠다. 30년 전 버스 차고지에서 차체 위에 올라 눈을 치우던 기억이 떠올랐다. 손에 힘을 주고 한 발 한 발 올라갔다. 젖은 지붕 위 회색 박스가 비를 맞으며 떨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봉인 스티커가 보였다. 절반이 뜯겨 있었다. 누군가 이미 열었던 흔적이었다. 라온아, 사진 찍어. 라온이 아래에서 휴대폰을 들어 연속 촬영했다. 박스 전면, 측면, 뜯긴 스티커까지. 미라는 손으로 박스를 건드리지 않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히 살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흰색 트럭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다. 배준호와 설치팀 2명이 우산도 쓰지 않고 뛰어내렸다. 거기 뭐 하십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는 사다리 아래로 다가와 소리쳤다. 고객님, 위험하십니다. 당장 내려오세요. 미라는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장비는 당사 소유입니다. 임의로 접촉하시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계약서 8조에 명시돼 있어요. 미라는 우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어 보였다. 법 얘기하신 김에 잘 됐네요. 여기 통화 녹취 17건, 자동이체 명세 석탈치, 역송전 과징금 고지서, 그리고 방금 장비 오작동 로그 스크린샷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설치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영길이 걸어왔다. 검은 우산 아래 서류 봉투를 든 채였다. 그는 준호 앞에 멈춰 서서 종이 뭉치를 건넸다. 계약 해지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력거래소 민원 접수증, 이쪽은 전기안전공사 점검 요청 확인서입니다. 영길은 침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오늘부터 이 주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증거 보전 대상입니다. 장비 철거든 계량기 조작이든 무엇을 하시든 기록되고 제출될 겁니다. 준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설치팀을 돌아보다가 다시 미라를 바라봤다. 빗물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트럭은 후진하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미라는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박스는 여전히 비를 맞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아래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라온이 말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영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조정위원회입니다. 미라는 젖은 우비를 벗으며 웃었다. 가자. 끝까지. 한 달 뒤 구청 3층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마주 앉았다. 한쪽엔 미라, 라온, 영길. 반대편엔 배준호와 변호사, 그리고 회사 직원 1명. 테이블 상석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관과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조정관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다. 오늘은 김미라 씨와 그린라이트 에너지 간 태양광 설비, 임대, 계약 분쟁 건입니다. 양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배준호는 더 이상 강연자의 여유로운 어조가 아니었다. 그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쳤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초기 데이터 안정화 기간 중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기술적 문제일 뿐
전력거래소 담당자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귀사의 발전 계정과 소비 계정 분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발전 수익은 귀사 계좌로 입금되고 역송전 과징금은 소비자 명의로 부과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정 분리 남용입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계약서 7조의 위임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영길이 서류 뭉치를 펼쳤다. 7조 위임 조항은 현저히 불균형합니다. 권한은 모두 사업자에게, 책임은 모두 소비자에게. 민법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12조 유지보수비 산정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정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기안전공사 담당자를 바라봤다. 안전공사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태블릿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해당 주택은 30년 이상 된 목조 구조입니다. 그런데 설비 하중이 설계 기준을 47% 초과했습니다. 지붕 보강 없이 과다 설치된 겁니다. 구조 안전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고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다. 조정관이 말했다. 입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됩니다.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역송전 과징금 전액 환급, 자동이체된 유지보수비 전액 반환, 설비 철거 및 지붕 원상복구, 향후 유사 계약 시 약관 개선 의무.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호사가 귓속말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조정관이 덧붙였다. 다만 형사 고발건은 별개입니다. 검찰에 이첩될 예정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라온이 어깨를 두드렸다. 할머니, 해냈어요. 영길이 웃으며 말했다. 숫자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죠. 증거가 전부였습니다. 미라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국수 먹으러 가자. 내가 산다. 동네 국수집.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그릇 앞에서 미라가 말했다. 버스 기사로 살 땐 사람을 실어 날랐어. 오늘은 숫자를 실어 날랐네. 라온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이제 QR은 메뉴판 QR만 찍어요. 결제는 제가 할게요. 됐어. 오늘은 내가 쏜다니까. 세 사람은 웃으며 국수를 먹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흩날렸다. 그날 저녁 미라는 마당에 서서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에 처마가 덜컹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낯선 회색 박스의 그림자는 없었다. 지붕은 다시 그녀의 것이었다. 미라는 거실로 들어가 수첩을 펼쳤다. 맨 뒤 빈 페이지에 할 일을 적었다. 자동이체 해지 최종 확인, 전기요금 정정 신청, 동네 어르신 대상 작은 계약서 읽기 모임 개설. 마지막 줄에 그녀는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빛을 판다고 다 빛이 아니다. 내 집의 빛은 내가 켠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미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버스를 몰며 수많은 사람을 실어 날랐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켜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산책을 나갈 것이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대문을 두드리면 숙제를 봐줄 것이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미라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지붕 위로 별이 떴다.